안녕하십니까. 개념으로 다가가는 정치 시간. 오늘은요, 선거와 선거 제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배우고요. 그러면 선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기능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민주선거라고 하면 지켜져야 할 것이 4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배우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선거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선거라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유지시켜 나가는지 직접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선거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요. 아, 나 이런 것들을 배웠어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즐거움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한번 선거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기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우리 사회의 일을 대신 고민해주고 직접 해결해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대의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의제의 민주주의 하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누구를 대표자로 뽑아야 할까를 담당하는 것이 선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를 하는 것은요, 우리와 같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선거의 의미는 첫 번째,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선거의 기능 첫 번째는요,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아래에서 우리의 일을 대신 잘 수행할 만한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뽑은 사람이 자신의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해서 막 정치를 아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치는 공동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마음껏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뽑은 대표자의 힘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선거입니다. 우리는 너 이렇게 해라고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하네? 다음에는 안 뽑아줄 거야 라고 하면 선거의 통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이 대표자는요,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새로 개정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대표자는 우리가 직접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의 정당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요, 이런 대표자가 국민의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바람들을 실질적인 정책 법안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대표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을 담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대표자를 뽑게 하는 선거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째는요, 이러한 선거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국민 주권의 원리를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결국 이 근본적인 주체는요,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대표자를 직접 선출해 나가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배우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을 우리는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능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선출된 대표자가 함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끔 통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대표자가 어느 부분 일정 한계선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뽑았던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여론을 담은 정책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행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요.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보통선거의 원칙입니다. 보통선거의 원칙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별과 관계없이,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나이에 이르면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보통선거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평등선거의 원칙입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선거에서는요, 한 사람의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직접 선거의 원칙입니다. 직접 선거라고 하는 것은 간접 선거와 비교가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학급에서 반장을 뽑을 때 나 하기 귀찮은데 너가 대신 한 표 뽑아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정책을 이끌어갈, 정책을 만들어갈 대표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스스로 내가 직접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의 투표를, 나의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요, 비밀선거의 원칙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공개선거와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구를 뽑든 혹은 어떤 사람을 뽑지 않든 그것은 나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선거에서도 잘 구현해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이런 비밀 선거가 보장되지 않을 때는요, 내가 누구를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강요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거의 4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거의 4대 원칙까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은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제대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선거를 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